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통업계와 외식업계에 무인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파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과연 우리 인간의 일자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특히 대형마트들 사이에서 무인화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일자리 약탈이다, 또 효율적인 운영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로 대표되는 대형마트 3사에는 이미 무인 계산대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88개 점포에 390여 대를, 롯데마트는 46개 점포에 440여 대를 들여놨는데요. 이 대형마트 3사 중에 무인 계산대를 가장 많이 설치한 곳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80여 개 점포에 400대 이상을 들여놨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마트 창동점이 리뉴얼 오픈을 하면서 무인 셀프 계산대를 늘렸는데 그 비율이 놀랍습니다. 총 18개 계산대 중에 16대가 무인 셀프 계산대였습니다. 즉 사람 계산원의 자리는 단 2개뿐이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 1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에 있는 마트산업노조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앞에서 무인 계산대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면서 규탄 집회를 벌였는데요.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계산원들은 모두 정규직이기 때문에 부서를 재배치하는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앞으로 사람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늘려갈 동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겠죠. 네, 18개 계산대 중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단 2대뿐이란 사실이 놀라운데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렇게 무인 영업이 늘어나는 건 대형마트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업종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한 곳이 많은데요. 참고로 키오스크란 상품을 주문할 때 결제는 물론 고객 서비스, 매출 관리까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무인 정보 단말기를 말합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바로 키오스크입니다. 이처럼 고객이 메뉴를 선택해서 결정을 하면 결제 후에 무인 정보 단말기가 바로 주방으로 주문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카운터 직원이 하던 일을 대신해 주는 건데요. 이런 키오스크가 특히 많이 보급된 곳이 바로 패스트푸드 매장이나 카페, 편의점입니다. 업체와 기기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요. 기기 한 대당 한 달 대여료가 6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인건비보다는 확실히 부담이 좀 덜하죠. 이 때문에 응대에 빠른 회전이 필요하거나 인상된 최저임금을 부담스러워하는 소상공인 업주들에게 특히 인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당히 편리해 보이는 시스템이지만 글쎄요. 이 때문에 일자리 수의 변동이 일어날 것을 감안하면 마음 한국에서는 좀 씁쓸한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도 이런 매장들을 이용할 때마다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편리하다고 느끼면서도 마음 한편이 좀 불편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장에서 단순 계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최저 시급을 받는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결국 무인화 기기가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수록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사라지겠죠. 더구나 노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 대부분 이런 자동화 시스템에는 익숙하지 않은데요. 실제로 패스트푸드점을 찾는 많은 노인들이 이런 키오스크 사용법을 몰라서 매우 당황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입장에서 본다면 키오스크가 늘어나는 건 사회적 배려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네, 결국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누군가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이윤을, 또 누군가에게는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자리를 잃고 또 배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계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외국은요, 무인 계산대를 넘어서 무인 매장이 보급된 지 오래입니다. 지난해 아마존은 미국에 아예 점원이 없는 무인 편의점 아마존고를 열었는데요. 소비자가 매장에 들어가서 상품을 고른 뒤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수익이 썩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하지만 매장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무인 편의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점원 자체가 없는 편의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조금 놀라운데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무인 매장이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무인 편의점은 최초가 아닙니다. 이미 중국에서는요, 2017년부터 무인 편의점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요. 도입 초기에 이 앱으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 때문에 직원이 없어도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재고와 물류 관리도 최적화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미래형 매장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영 딴판이라고 합니다. 매장 수가 점점 급감해서 참담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만 전해 들으면 상당히 비용이 절감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바로 신선식품 때문입니다. 중국 무인 편의점의 경우에 유통기간이 긴 가공식품의 마진율은 25% 정도지만 신선식품의 마진율은 5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관리할 직원이 없으니 신선식품을 들여놓을 수 없고 그러니 마진율이 그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더구나 아무리 새로운 컨셉이라도 물건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손님들 발길이 줄고 이 때문에 운영은 점점 더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근사한 대형 자판기나 다름없는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 무인 매장의 실패가 사람의 미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다소나마 줄였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정의라든가 이런 장점이 있는데 완전 무인화의 보급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 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첨단 기술로 인해 일자리를 가장 크게 위협받는 건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최근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도 생겨났는데요. 바로 프레카리아트입니다. 조금 들어본 단어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단어 같기도 하고요. 네, 프레카리아트는요, 이탈리아어로 불안정한이라는 의미의 단어 프레카리오와 독일어로 노동계급을 뜻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어입니다. 즉 저임금, 저숙련 노동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계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 단순 업무만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신조어까지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는 2004년 유로 메이데이 행사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주로 계약직이나 하청업체, 콜센터 직원과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뜻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레카리아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백수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한국형 프레카리아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용 형태와 더불어서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 여부까지 이렇게 세 가지 사안으로 일자리의 질을 따졌을 때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집단의 비율은 3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예 세 가지 다 불안정한 집단도 있는데요. 이들을 한국형 프레카리아트로 분류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한국형 프레카리아트의 경우에 최저임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항의조차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기술이 보다 발전해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증가하면 이 프레카리아트의 현실이 보다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네, 기술이 진보할 때 얻어지는 혜택도 분명 크지만 그에 따른 그늘도 존재합니다. 관건은 이 그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일 텐데요. 우리가 향하는 미래가 보다 나은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